문법. 네, 드디어 미소지은쌤이 국어 문법 시간을 준비했어요. 네, 여기에서 문 열어, 문 열어 다양하게 문 여는 방법들이 있겠는데 이때의 문은 문장입니다. 그동안 국어 문법 하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지겹고 머리 아프고 그런데 이 문법을 왜 공부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꼭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든 꼭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초가 되는 문법들을 하나하나 잘 익히게 되면 가장 바르고 정확한 문장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문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되 바로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느냐라는 것이 국어를 잘하는 기준이잖아요. 네, 국어를 잘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문법,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한 문장을 통해서 익혀나가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한 문장이면 이 시간에 배우는 문법의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서 이 한 문장만 꼭 기억하면 쉽게 문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마법 같은 강의를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네, 서준쌤 강의는 이제 다 아시죠? 가장 쉽고 재미있는 강의. 문법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 아주 쉽게 벌써 내가 완강을 다 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우리 빠르게 완강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문법의 요소 그 첫 번째는 형태소로 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형태소는 중학교 1학년, 3학년, 어느 학년을 막론하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또 문법의 요소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공부하고 나면 문장을 만났을 때 막 쪼개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형태소라는 게 참 재미있게 느껴질 겁니다. 선생님이 그 느낌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문 열어 한 줄 공개합니다. 자, 오늘 문장을 열어드리는 그 한 줄의 문장은요, 바로 이 문장이에요.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아니, 이 세상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 무슨 형태소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장일까? 일단 여러 가지 우리 흔히 쓰는 문장들이 있는데 교과서에서 참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문장이기도 하고 이 문장을 잘 익히면 어려운 형태소의 종류를 하나하나 익히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엔 유독 바람이 많이 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이 문장으로 오늘 형태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 열어 개념. 네, 문장을 여는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익혀볼게요. 자, 역시 오늘의 한 줄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로 계속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익힐 개념은 어절, 단어, 형태소, 음절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최종 목적지는 형태소인데 형태소를 알기 전에 어절, 단어, 음절까지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절이라는 건 뭐고 단어라는 건 뭐고 형태소, 음절은 무엇인지 먼저 그 개념을 보고 문장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절이라는 건 각각의 마디야. 그래서 띄어쓰기 단위가 돼요. 그럼 띄어쓰기 단위로 본다면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다 띄어 있잖아요. 그쵸? 아침에 이렇게 띄어 있고 바람이 띄어 있고 불었다 띄어 있고 그치? 그러면 각각의 마디가 어떻게 돼?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어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술형 문장에서 3어절로 쓰시오. 하나, 둘, 셋. 할 때 몇 어절이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는 3어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잘했어. 자, 그 다음 단어라는 거는 뭐예요? 단어는요. 단어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다 내놔도 혼자 쓸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참 얘가 참 골치 아픈 거지. 이런 애들, 이와 같은 애들. 얘네들은 절대 혼자 못 써요. 아침, 바람과 같은 이름을 나타내주는 말 등에 붙어서 사용이 되는데 잘 분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 같은 경우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잘 붙어서 또 쉽게 분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홀로 쓸 수는 없지만 그냥 포함해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사는 홀로 쓸 수 없지만 단어에 포함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그래서 자 그럼 단어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의 단위다. 단 조사는 예외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 단어로 한번 나눠볼까? 몇 개 나오는지. 아침 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죠? 바람 홀로 쓸 수 있죠? 이 조사인데 단어로 인정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불었다 얘는 각각 나누어버리면 홀로 쓸 수 없어요. 불었다 자체가 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몇 개? 5개. 단어로 나누었더니 5개.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는 단어로 나누면 몇 개? 5개. 그 중에 조사가 뭐 있었어? 에와 이 2개. 됐지? 자, 이제는 형태소로 가볼게. 형태소. 드디어 나왔어. 형태소. 형태소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예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같은 말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면 뜻이 사라져버려요. 더 나누면 안 돼요. 정말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보는 거야. 대신 뜻을 가질 수 있는 한. 자, 그럼 나눠볼게요. 아침 같은 경우는 봐봐. 아침. 아랑 침으로 나눠볼게. 침. 이게 아침 아니잖아. 그치? 아침은 아랑 침으로 나누어 버리면 뜻이 사라져 버려. 더 이상 나누면 뜻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침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형태소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침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가 된 거네? 아까 아침이 하나의 단어이기도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에. 역시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또 바람도요. 바랑 람이랑 나누면 돼? 뭔 뜻이야? 아무 뜻도 없어요. 람 아무 뜻도 없어요. 바람이라고 해야 뜻을 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람은 더 이상 나누면 뜻이 사라져버려 형태소야. 하나의 형태소야. 하나의 형태소이면서 역시 하나의 단어죠. 그치? 이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형태소예요. 근데 여기 잘 봐. 불었다가 형태소를 나눌 때 좀 어려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불었다 같은 경우는 형태소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었다. 세 개를 다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 한번 해야지. 세 개를 다 나눌 수 있다. 불었다. 이렇게 2개. 불과 없다. 이렇게 2개. 에이, 불었다. 하나. 자, 이때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바람이 불다에 불만 있어도 충분히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형태소예요. 근데 이 뒤에 붙임표 왜 붙일까? 하나의 형태소지만
홀로 쓸 수는 없거든요. 얘 갖다가 홀로 쓸 수는 없거든요. 뜻을 가지긴 하지만 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불다, 불어서, 불고 뭐가 와야 돼. 그래서 뒤에 붙임표를 붙인 거예요. 엇과 같은 경우는 불다와 불었다가 무슨 차이가 있어? 불엇. 먹다와 먹었다가 무슨 차이가 있어? 엇을 붙이면 과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엇은 과거를 나타내주는 그 뜻을 지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엇도 하나의 형태소예요. 근데 왜 앞뒤로 붙임표 붙여주는 거야? 앞뒤로? 얘도 혼자 못 쓰거든. 앞에 뭐가 와야 돼. 먹었다. 그치? 울었다. 뭐가 와야 돼요. 그래서 앞뒤로 붙여준 거야. 다 같은 경우도. 문장을 마치는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역시 하나의 형태소예요. 아셨죠? 그래서 불었다는 셋 다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그럼 몇 개의 형태소의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는?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치? 몇 개? 7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번에는 음절로 가봅니다. 음절로 가봅니다. 자,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나는 소리 마디예요. 딱 한 번에 소리 나는 소리 마디. 아, 침, 에, 바, 람, 이, 불, 따. 됐지? 어떻게 돼?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에 소리 나는 소리 마디이기 때문에. 그쵸? 발음할 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몇 개 음절? 9개 음절. 서술형 문제를 풀어갈 때 2개의 단어로 쓰시오. 3음절로 쓰시오. 주관식 문제 풀어갈 때 이렇게 조건이 있을 때마다 어절이나 단어나 음절 같은 용어들이 언제나 헷갈렸을 겁니다. 오늘 이제 모두 다 해결했네요. 그쵸? 자, 어절은 문장에서 띄어쓰기 단위다. 그 다음 단어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의 단위인데 홀로 쓸 수 없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더 이상 나누면 뜻이 사라진다. 그리고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나는 소리 마디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말의 문장에서 어절, 단어, 형태소, 음절의 개념을 모두 끝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형태소. 그래서 형태소의 개념은 다시 한번 익혀볼게요. 자, 형태소란 뜻을 가진, 어디가 제일 중요해? 여기.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감나무. 형태소로 나눠볼게. 감과 나무는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어. 감, 뜻을 지니죠. 나무, 뜻을 가지고 있죠. 각각 이렇게 2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를 다시 나랑 무로 나눌 수 있어? 무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나랑 무로 나누면 나무의 뜻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나무는 이렇게 2개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감나무는 감과 나무의 2개의 형태소인 거죠. 장미꽃도 볼까요? 장미꽃은 장미와 꽃으로 나눌 수 있죠. 장미, 뜻을 지닌 최소의 단위 맞습니다. 꽃, 뜻을 지닌,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 맞습니다. 하지만 장과 미를 나누어 버릴 수 있나요? 장과 미를 나눠버렸더니 뜻이 사라져버리지. 더 이상 나누면 뜻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래서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됩니다. 아셨어요? 자,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다시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그래서 더 이상 나누면 뜻이 사라져버린다.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되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로 나눌 것. 그게 바로 형태소입니다. 되셨죠? 네. 오늘 문열어 개념 형태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확실하게 익혀봤고요. 이제는 형태소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로 도와드릴게요. 문열어 정리. 네, 확실한 정리를 도와드리는 시간. 네, 바로 오늘은 형태소의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의 구조화된 판서로 확실하게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볼까요? 네, 형태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형태소의 종류는 크게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립성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의미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자립성에 따라 나눈다면 자립성이 있다는 것은 자립할 수 있다. 자립이라는 말은 홀로 쓸 수 있다. 그럼 자립성이 없다는 것은 홀로 쓸 수 없다. 홀로 쓸 수 없다는 것은 다른 형태소와 꼭 결합, 다른 형태소와 꼭 만나야지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다. 그러면 꼭 다른 것에 붙어야만 되니까 혼자서 자라지 못하고 의존도가 높은 거네. 그래서 의존 형태소. 자, 그럼 자립성에 따라서는 형태소의 종류를 두 가지. 홀로 쓸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홀로 쓸 수 없고 다른 형태소에 결합해서 쓰여야만 하면 의존 형태소. 자, 두 번째 기준, 의미. 자,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먼저, 실질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그런데 문법적인 역할,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도 예를 들어서 과거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 그치? 그리고 문장을 마치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 실질적인 의미는 없지만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들, 이것을 문법적인 의미다, 문법적인 뜻이다 라고 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는 형식 형태소. 자, 그럼 두 번째 기준, 의미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문법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형태소면 형식 형태소. 됐지? 자, 그럼 하나의 문장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자립성에 따라서 하나의 문장을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고 의미에 따라서 하나의 문장을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우리 한번 나눠볼까? 자, 먼저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이 문장 먼저 형태소로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나눴었지.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자립성에 따라 첫 번째 기준 자립성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게. 자립 형태소만 우리 한번 골라보자. 자립 형태소. 아침 홀로 쓸 수 있어? 있지. 그치? 그래서 아침은 자립 형태소야. 그 다음에 애는 홀로 쓸 수 없지.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야. 바람은 홀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자립 형태소야. 이는 홀로 쓸 수 없으니까 의존 형태소야. 자, 불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불었다. 불었다.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홀로 쓸 수 있는 형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는 앞뒤로 붙임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불었다는 모두 다 의존 형태소야. 어떻게? 불. 그 다음에 그 다음 다. 모두 의존 형태소. 불 같은 경우는 뒤에 다른 형태소 결합, 같은 경우는 앞뒤로 다른 형태소 결합, 다 같은 경우는 앞에 다른 형태소 결합. 그래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 그치? 조사는 홀로 쓸 수 없는 거 알지? 그래도 단어로는 인정하지만 형태소로는 의존 형태소. 그래서
이 불었다는 모두 의존 형태소. 하나의 문장을 기준에 따라 두 가지 형태소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합치면 하나의 문장이 다시 돼야겠지?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됐네. 그치? 자, 그럼 이제 하나의 문장을 두 번째 기준, 의미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그리고 형식 형태소를 한번 나눠보자. 자, 그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문법적인 역할만 담당하느냐. 자, 아침. 그쵸? 아침이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눈을 떠서 학교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시간. 아침.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 아침. 애는 조사로서 실질적인 의미는 없지만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 그 다음에 바람은 그렇죠. 바람이 차가울 수도 있고 그 다음 오늘은 바람이 부는데도 왜 이렇게 뜨거울 수도 있고 네, 바람 실질적인 의미 있어요. 바람. 이도 마찬가지로 애처럼 조사인데 형식 형태소. 자, 그러면 불었다는 어떻게 될까? 차차차, 여기가 좀 어려워. 불었다는 어떻게 될까? 불었다에서 하나만 실질 형태소예요. 딱 하나의 형태소만. 불었다의 불. 아침에 나왔는데 오늘 머리 진짜 이쁘게 하고 왔는데 바람이 불었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불까지만 해도 앞에서 알아들어.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었어? 머리 진짜 네가 다 엉클어졌다 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은 불 자체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불 부분은 뭐다고? 실질 형태소. 나머지 왜? 왜 형식 형태소야? 시제, 과거임을 나타내주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거든요. 다는 왜 형식 형태소예요? 문장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얘는 시제를 나타내주고 얘는 조금 어려운 말로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주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다. 자, 그러면 역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합치면 하나의 문장이 돼야겠네. 그쵸? 자, 그럼 맞는지 볼까?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됐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형태소의 종류를 자립성과 의미에 따라 나눠 보아서 자립, 의존, 실질, 형식 형태소로 나눠 보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을 고르시오. 어디 있어? 골라보자. 다음 중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을 고르시오. 여기 있잖아요. 아침, 바람, 아침, 바람과 같은 경우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볼게. 다음 중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을 고르시오. 어디 있어?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걸 고르시오. 그치? 여기 보이지? 여기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거. 그치? 그 다음 중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인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은 이었다. 자, 그럼 또 반대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 여기 밑줄 친 1번에서 밑줄 친 기억해놓고 밑줄 친 기억을 자립성과 의미에 따라 나누면 어떤 형태소에 해당하는지 그 종류를 쓰시오. 그럼 자립성에 따라서는 의존 형태소이고 그 다음 의미에 따라서는 실질 형태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야 돼?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의 밑줄이 그어지고 니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립성과 의미에 따라 형태소의 종류를 구분하시오.
그럼 다 같은 경우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또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쓸 수 있는 형태소이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형태소이다 라고 쓸 때도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형태소의 종류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려면 먼저 문장을 형태소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이게 먼저 가장 기본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익힌 다음에는 형태소로 문장을 무조건 나눠보고 대신 뭘 다 나누는 건 아니야. 왜? 더 이상 나누면 뜻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로 아와 침 나누면 안 된다고 했잖아.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로 문장을 나누어 본 다음에 그것을 두 가지 기준으로 뭐에 따라? 자립성과 의미에 따라 나눠보는 거지. 자립성에 따라 나누면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 나누면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그리고 이 중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자립이면서 실질인 거, 그 다음에 의존이면서 형식인 거, 또 의존이면서 실질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또 이것은 하나의 기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 거니까 합쳤을 때 하나의 문장, 합쳤을 때 하나의 문장. 그러니까 혹시 빠진 게 없는지 내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고 싶으면 자립과 의존을 합쳤을 때 원래의 문장이 되는지 점검해보고 실질과 형식 형태소 합쳤을 때 원래의 문장이 되는지 점검해보고 그러면 내가 형태소의 종류를 제대로 구분을 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되셨나요? 네. 이렇게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이 한 문장이면 형태소의 종류가 모두 끝납니다.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요. 아침. 자, 형태소의 종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치?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 그치?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 떠올려 보세요. 먼저 자립성에 따라서만 보면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 보면 그렇죠.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 다음 바람. 네. 자립성으로 보면 자립 형태소입니다. 그 다음 의미로 보면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립성으로 보면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네. 의미에 따라서 보면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립성으로 보면 의존입니다. 그리고 의미로 보면 그렇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자립성으로 보면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바로 의미로 보면 문법적인 역할, 형식 형태소. 그 다음에 다도 마찬가지죠. 자립성으로 보면 의존이고요. 그리고 뭐로 본다면 의미로 본다면 문법적인 역할, 형식 형태소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형태소만 봐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무엇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런 것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름의 기호를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립은 동그라미, 아침 바람. 그럼 나머지는 다 의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는 별표, 아침, 바람, 불까지. 나머지는 X표. 나머지는 X표 한 것들은 형식 형태소. 이런 식으로. 기호를 따라 해보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쉽게 해나갈 수 있겠죠.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형태소의 종류,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로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는 문제로 해결 또 도와드릴게요. 문 열어! 문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확실하게 익혀보는 시간. 자, 그럼 우리 문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풀 시간 먼저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도 도전해보세요. 일상기 누르시고 시작! 1번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그렇지
형태소라고 한다. 잘했어요. 2번 장미꽃의 형태소의 개수는 장미와 꽃, 장과 미는 나누면 더 이상 나누면 뜻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몇 개? 2개이다. 잘했어요. 그 다음 3번 형태소는 홀로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홀로 쓸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홀로 쓸 수 없으면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동그라미. 4번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를 그렇죠?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뜻을 지닌다, 의미를 지닌다라고는 할 때는 실질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의미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죠. 5번 먹겠다라는 단어에서 먹은 자립 형태소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다음에 붙임표 보이죠? 뒤에 반드시 다른 말이 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의존 형태소죠. 자립 형태소에 속하지 않네요. X. 6번 나무는 홀로 쓸 수 있는 형태소이면서 실질적인 뜻을 가진 형태소이다. 나무, 홀로 쓸 수 있는 자립 형태소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의미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 맞습니다. 동그라미. 7번 홀로 쓸 수 있는 말이나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을 모두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래 단어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인데요.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조사까지도 포함해서 단어라고 하죠. 동그라미. 8번 범눈, 사과 등은 홀로 쓸 수 있는 무슨 형태소? 그렇죠. 자립 형태소. 홀로 쓸 수 있으면 무슨 형태소? 자립 형태소.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가 또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사과를 사와 과로 나누면 뜻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이면서 하나의 단어예요. 9번 단어는 반드시 2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야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니죠. 잠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과 같은 경우도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X. 10번 뛰다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형태소로 나누면 뛰와 다이다. 네, 뛰다는 하나의 단어 맞아요. 형태소로 나눌 때는 뛰와 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소로 나누면 이렇게 2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잘했습니다. 동그라미.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당연히 문 열어 문제까지 모두 완벽하게 풀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 이제는 문을 닫을 시간이 왔어요. 네, 문을 닫아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한 줄로 다시 한번 문법 요소 익혀드릴게요. 문 닫을 시간이 왔습니다. 문 닫아 한 줄. 네, 오늘의 한 줄은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네, 이 문장 한 문장으로 꾸준히 연습을 해보니까 이제는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로 형태소 쉽게 나눌 수 있겠죠? 네, 우리 빨리 문 닫고 싶잖아요. 자, 해볼까요? 자,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형태소로 나눠보세요. 5, 4, 3, 2, 1, 땡!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문을 닫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 닫아! 오늘의 한 줄까지 모두 공개해드렸고 오늘 아침에 바람이 불었다. 이 문장으로 형태소를 나누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2번째 시간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고 복습 잘해와요. 사랑해 얘들아.